음양을 다시 나누어서 양중양, 엄중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모든 것들은 예전의 주역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진부한 말인 것 같아요. 모든 건 음양으로 구분했대. 모든 건 음과 양. 우리가 낮도 보면은 낮은 환하잖아요. 밤에는 깜깜합니다. 햇빛이 있으면 양, 깜깜한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낮이다, 한낮이다 그럼 양, 한밤중이다. 그리고 이건 되는데, 문제는 새벽이 있어, 새벽. 새벽, 오전 6시. 그럼 이걸 양이냐, 음이냐. 먼 동에 해가 막 뜨려고 그래. 그럼, 그래도 물체가 보이니까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럼 해가 질 때는 어떨까? 어둑어둑해질 때. 참,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보면은, 한낮에는 무지하게 더워요. 그죠? 근데, 오전 10시나 이때는 조금, 낮 2시보다는 좀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죠? 이럴 때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그 중에도 구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딱 부러지게 음양으로 구분을 했지만 양에도 보면은 음양이 또 나눠지고 음에도 보면 음양으로 또 나눠질 겁니다. 그 안에도 또 무수히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 따지 이렇게 표현할까요? 동물과 인간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인간을 크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성격 급한 사람, 차분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또 그 안에도 보면은 또 남자인데도 소심한 사람, 남자인데도 적극적인 사람 이럴 수도 있겠죠. 또 여자인데도 적극적인 사람, 소심한 사람 그렇게 분류하기 끝이 없습니다. 뭐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이렇게 분류해도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주역에서는 천문과 지리라는 게 천문은 하늘의 문양입니다. 여기는 하늘에 해와 달이 뜨고 이렇게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천문이라고 합니다. 그 지리 우리가 그뭐 과학 지리 생물 이런 과목 이름도 지리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옛날에 지리 하면 땅의 이치래요. 하늘의 문양 천문.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은 천문이고요.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치는 지리라고 봤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거는요, 천문인데 손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눈으로만 보입니다. 해와 달. 물론 이제 우리가 로켓을 타고 가서 달나라에 가면 달을 만질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가서 만지는 거고. 지구상에 있을 때에는 달은 눈으로만 보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문은 하늘에 있는 분의 별자리 이런 거. 응? 그게 다 천문입니다. 근데 천문에도 보면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문에 해와 달이 있는데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잖아요. 천문하면 이미 양인데 양에도 음양이 나와요. 해와 달. 그리고 1월 성신 별성자 별신자가 나오거든. 별성자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별성자고요. 별신자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별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별에도 구분이 있대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있고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놈이 있대요. 이렇게 생각을 했대 옛날에는. 물론 뭐 지금 현대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다 별하면 다 불타는 태양과 같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즉 천문 하늘에 있는 문양은 해와 달이 있습니다만 음양이 구분이 되고요. 질이 땅에서 있는 위치. 예를 들어서 구릉이나 보면요. 이게 언덕이 있다고 봅시다. 언덕도 높은 데가 있고 얕은 곳이 있습니다. 자, 높은 곳은 어때요? 빛을 더 잘 받아요. 햇빛을. 근데 골짜기 같은 데는 습한, 움푹패인데 그런데 어때? 햇빛이 잘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습해집니다. 음습하다 그러죠. 즉,
구름 같은 데, 높은 데는 양이고요. 깊은 곳은 음이 됩니다. 이와 같이 땅도 높은 곳은 양, 낮은 곳은 음이로 구분할 수가 있고, 천문, 해와 달도 음양으로 구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음양 속에, 음에는 음양, 또 그중에도 음에서 음, 계속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에는. 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음, 자, 다시요. 태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극이라는 데 있어서요. 양과 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양에서 양에서 또 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음에서 양, 음에서 음이 또 나오면 계속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에서 음양이 나왔는데 여기는 요 순간에는 이걸 태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소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양효고요. 양의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소양과 태양에서 나온 거는 근본은 양효잖아요. 그럼 이 양효가 태극이 됩니다. 이게 태극. 태극이라고 해도 고정불변이 아니라 바로 전 단계, 쉽게 말하면 자식이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태극인 거야. 태양과 소음 부모는 양효가 이게 태극이 되고, 또 태양에서 다시 야유가 나오면 건괴가 되고요. 태양에서 음효가 나오면은 택괴가 됩니다. 그러면 이 건괴와 택괴를 기준으로 하면은 요거의 태극은 뭘까요? 태양이 되는 겁니다. 즉 태극이라고 하면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태어나게 된 근본 이치, 그러니까 그게 태극입니다.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고정불변이 아니라 매번 달라지는 거다. 이치로 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나 기운이 나타나게 된 근본 이치다. 이런 걸로 보면 음양은 끊임없이 분류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양중양, 음중, 뭐 양이다, 뭐 음중, 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